오늘도 굵직한 종목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베팅의 순간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첫 번째 베팅은 쿠콘입니다. 예, 쿠콘과 관련해서 작년에 한때 인기를 좀 끌었었던 그런 종목인데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최근에 조금 20% 정도 반등을 바닥에서 좀 들어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쿠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 이게 상당히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본인들의 어떤 금융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정보 보안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을 하죠. 하지만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데이터법인데 우리가 이제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허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허락할 수는 없죠. 네. 조금 전에 좀 불쾌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뭐 OK 캐시백에서 OK 캐시백 쓴 지가 한 10년 더 되는 것 같은데 마케팅 동의를 했다라고 전화가 뜬금없이 차영주님이랑 와서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받느냐 네. 약간 좀 실갱이가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거죠. 지금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사칭하는 다양한 톡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제 번호를 누군가 안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금융 데이터라는 것들 지금 뭐 제가 얼마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부채를 갖고 있고 나에 대한 어떤 신용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또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이제 쿠콘입니다. 이것을 오랜 동안 얘기를 했고 또 많은 금융기관들과 또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죠. 당장은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기대감보다는 못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마이데이터법이 시행된 게 올해부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다양한 매출에 대한 것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기대감으로 작년에 한 차례 올랐었다가 작년까지는 실적이 안 나온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좀 확인되는 모습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 2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20% 올라간 거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하지만 주봉 차트를 보신다라면 상당히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들어주는 모습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운드 형태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봉을 보고 계신데 지금 뭐 차트 놓고 보면 차트가 상당히 이쁘죠?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 쿠콘에 대한 관심 필요할 때가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차영주입니다 하는 문자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선언서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아닙니다. 아니 이게 선서할게요. 제가 평생 네. 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톡방을 운영하거나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제 평생 제 이름을 걸고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받으신다면 100% 사기다. 만약에 제가 리딩방, 톡방 이런 걸 운영한다면 저는 방송에서 사라지겠습니다. 뭐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제 신념상 평생 그런 짓을 안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서 아닙니다. 예. 차영주 소장님을 사칭한 문자는 차영주 소장님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주의하십시오, 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 쿠콘을 소개를 해드렸고, 예. 자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쿠콘을 차트를 한번 제가 좀 좀 이거 보고 넘어가시면 투자분들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짧게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게 지금 이제 지금 그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3월 중순에 대량 거래가 한 번 있었어요. 대량 거래가 한 번 있었고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죠. 제가 왜 이 차트를 설명을 드리냐면 이때 대량 거래 되신 분들이 위에 꼬리를 달았죠. 꼬리를 달았다라면 이게 뭐 어떤 이유에 사셨든지 간에 꼬리를 달고 주가가 빠지면 심리적으로 어떻죠? 불안하죠. 주가 빠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죠. 탄력이 둔화될 것 같아요. 둔화되고 여기서 또 뚫어줄 것 같은데 못 뚫어줬어. 또 밀렸어. 그럼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 이 정도 됐다라면 더군다나 증시가 지금 불안하고 개별 종목들이 못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이 들죠? 팔고 싶은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근데 안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때보다 주가가 높아요. 수수료도 손해 안 봐요. 뭐 이때 성급하게 안 판다 하더라도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충분히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어요. 맞아요. 안 팔았죠. 그러면 이것은 매집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때 사신 분들은 최소한 지금 이 정도 가격 갖고 내가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심리를 읽으신다라면 쿠콘이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라고 보여주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수급 주체들이 이렇게 장대 윗꼬리를 단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거래량이 터진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팔지 않았다. 네. 수급 주체들이 계속 살아있다.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냐 해서. 뭐 세력이냐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차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예. 거래량 빼놓고 차트 설명하시는 것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차트는 거래량이 맞아요. 있어야 심리를 이해할 수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도 분봉이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나타내고 네. 있는데요. 자 쿠콘의 목표가는 7만 원, 손절선은 5만 2천 원 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베팅의 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해상. 네, 현대해상인데요. 현대해상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견조하고 금리 인상 수혜주. 맞아요. 금리 인상 수혜주.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 예대 마진에서 수익이 나죠. 보험사들은 무엇으로 수익이 날까요?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치가 상승한다. 자, 여러분들 금리가 인상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럼 금리 인상 수혜주인가요? 피해주인가요? 피해준가요? 수혜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보험사 그 대출이라 보험사 대출하면 보험사에서 일반 대출 나오니까 예. 보험사 차입금 증가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또 더군다나 보험사들이 지금 이제 단순하게 금리 인상하면 보험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1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30년에 대학 다닐 때 금리 인상과 주가는 상반된 관계다라고 가르쳤던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은 금리와 주가가 같이 간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 보험사들 채권은 시가평가하도록 거의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거죠. 예를 든다라면 어떤 뭐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 기준점이 제가 핸드폰을 좀 들었는데 기준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정도 기준점에 따라서 지금 은행들도 이 기준점이라는 게 그 고객들의 어떤 그 갑작스러운 예금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뱅크런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죠. 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무슨 뭐 안 좋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보험료가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채권 가치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자산 가치는 이만큼 떨어집니다. 기준점, 법적으로 된 기준점이 이건데 이만큼이기 때문에 갭이 생기죠. 네. 지금 보험사들이 대거 차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차입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이 수혜주다라고 본다는 거, 그거는 정말 10년 전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최신 법이 바뀌었다.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데 차입을 한다는 건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렇다면 현대해상 왜 올랐느냐? 예. 이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지금 보험사들이 현대해상을 필두로 해서 몇몇 보험사들이 이익이 급증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실적 수혜지다라는 거고, 제가 이 논리를 조금 뭐 하기 위해서 그 최근에 나온 그 보험 관련 리포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험 관련해서 뇌피셜을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분들은 뇌피셜을 좀 피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보다는 논리를 제거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하시는 분들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과거 상관관계. 그러니까 그 금리가 인상하면 보험주들이 올라갔었던 금리 인상 속도와 맞춰서 보험주들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차트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논리가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보험주들이 올라가는 게 있어서 금리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금리를 인상한 보험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보험주들이 올라간다. 이거는 사후적인 것을 놓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안랩이 보여주는 예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이렇게 과거의 시계를 놓고 본다라는 거 전 절대 동의 안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을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지 마시고요. 보험사들의 순익단에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익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 오히려 자동차 운전 안 하면서 사고가 많이 줄었기 네. 때문에 이익이 좋았다. 네. 이것도 주가 상승에 그렇죠. 이익이 늘어나고 화제가 이제 되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뭐 거리 제한하면 뭐 이게 또 뭐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작년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 달성했고 하나손보 같은 경우는 순이익단 1조 처음으로 달성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하나손보 같은 경우가 그 1등이죠. 주가 상승률 1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가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이 좋아지면 이런 보험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증권사들도 네. 호평이 계속 나왔었고 증권사들이 나온 게 아니라 네. 일부 방송하시는 분들은 뇌피셜이었죠. 뭐 증권사들에서도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현대해상을 필두로 한 전반적인 보험주의 투자 아이디어는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특별히 보수적인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제목을 줬더니 금리 인상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익단을 보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현대해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베팅의 순간은 DB하이텍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어요? DB하이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DB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라인이 노후화됐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시죠. 네. 이 차트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좀 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주봉입니다. 주봉 같은 경우 주가가 이제 1월 달까지 85,400원을 찍은 이후에 주가 빠졌죠. 제가 이제 요때 아마 DB하이텍을 추천을 드렸다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고맙다라고 문자가 왔다가 댓글이 왔다가 네. 이게 빠지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는 댓글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라운드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이게 결국은 올라왔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다시 DB하이텍을 말씀드리는 게, DB하이텍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었죠. 시설의 노후화. 근데 여러분들 어제 이제 DB하이텍 대표이사가 했습니다. 노후화된 라인을 지금 교체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신규 라인을 하는 건 아니고 노후화된 라인을 이제 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DB하이텍이 신규 라인을 건색하지 않은 게 결과론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지금 증권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DB하이텍 같은 경우 파운드리에 있어서 계속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지금 노후화될 정도로 라인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의구심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진출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DB하이텍이 라인을 증설해 놓은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맞부딪혔다? 오히려 DB하이텍이 마킬레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현대차 같은 경우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지 왜 멀쩡하게 10조를 땅에다 쏟아붓느냐, 그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때 당시에 자동차 회사를 인수했다라면 더욱더 현대차는 고전했을 것이고요. 땅값은 3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거 신의 한 수였다는 거니까 예. 우리가 이제 판단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그래서 경영이 어려운 게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건데. 근데 어쨌든 DB하이텍이 좋은 결과를 저는 초래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의 DB하이텍의 그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DB하이텍 그렇다면 네, 투자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가는 10만 원이고요. 10만 원까지 직전 고점 뚫어볼 것이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손절 라인은 7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베팅의 순간이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 근데 제가 중립 의견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중립 의견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고 해서 애둘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오르냐 못 오르냐라는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못 오른다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삼성전자가 지수와도 연관성이 있고 여러 가지 수급 논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그래도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지금 깨지냐 안 깨지냐를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좀 초라해 보이죠. 그 이유를 보면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대부분들이 다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주력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주력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비메모리를 진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주식하신 분들은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한테 항상 꼬리표가 달라붙었던 게 치킨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독주 시대가 아니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서로 간의 치킨 게임. 그러니까 끝모를 쪽으로 가다가 누가 꺾느냐 문제였죠. 일본이 먼저 꺾었죠. 더 이상 신규 투자 안 하겠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황해 법칙에 있지 않습니까? 1년마다 2배씩 집적도가 올라가는 거.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일본이 지친 거죠. 더 투자 안 하겠다 해서 일본은 나가 떨어진 거고, 우리가 이제 결국 치킨 게임에 승리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독주가 시작된 건데, 삼성전자 이제 메모리는 이제 명불허전이에요. 하지만 비메모리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진출했는데 비메모리는 지금 경쟁성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후발주자죠. 여기 또 치킨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한 트리거들도 있죠. GOS 문제도 있고 하지만 네.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막대한 비용의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막대한 비용 투자가 들어가고 여기서 승리를 거머쥐면 삼성전자는 제2의 삼성전자 시대를 열 것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치킨 게임에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양파를 갖고 있지 않은 외팔이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도 우리가 고려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투자 의견 중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뭐 그렇게 올라갈 만한 트리거를 찾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베팅의 순간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